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안 심사에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까지 100일이 금세 지나간 듯한 느낌인데요.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박 기자, 먼저 잘한 일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가장 큰 성과라면 한중 FTA가 이제 비준 동의안의 처리가 됐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관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내 발효를 추진을 했었는데 역시 이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6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체결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지 약 6달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4년 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몰래 반입한 최루탄까지 터뜨리면서 그야말로 육탄전이 난무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수시로 비공개로 여야가 회동하면서 협상력을 보여줬거든요. 언론에 잘 들키지도 않고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중간에 야당 의총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엿새 전이었죠. 여야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했고요.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도 함께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법안들은 상임위에서조차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즉시 논의를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이 좌초할 확률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났죠. 예정이 없던 회동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두고두고 가슴 칠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야의 협조를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법안 처리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 야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여론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 마구잡이로 입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정쟁 때문에 그 일을 미뤄선 안 된다는 건데요. 원샷법과 서비스법은 어느 정도 여야 간의 논의가 진행이 돼 왔고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가 돼 왔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당도 야당이 요구하는 상생협력법이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그 취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좀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야 각 당의 좀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새누리당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에 합의를 했습니다. 시작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이 공천특별기구 구성 문제로 2달 넘게 대립을 해왔는데요. 네. 엊그제 저녁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구 구성의 큰 틀에 합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현행 당원 당규를 유지하고 결선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친박계 주장을 수용했고 또 반대로 친박계는 공천특별기구위원장에 황진화 사무총장을 앉히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택한 겁니다. 네, 일단은 기구를 만든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앙반한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큰 틀엔 합의를 볼 수 있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좀 있는 거죠? 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 컷오프 문제인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큰 틀에 합의했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김태우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컷오프나 또 전략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공천 룰이 논의가 된다면 아마 그들만의 잔치로 또 폐쇄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경선 참여 비율이나 결선 투표제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친박계는 일단 당원 당규에 명시된 대로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는 건데 김무성 대표는 애초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민 참여 비율이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고요. 네. 결선 투표제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인사들이 이 지역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으려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친박계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일단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5차 범위의 접전이 벌어졌을 때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예. 세부적인 안을 놓고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엊그제 최고위 만찬에서 전략공천과 컷오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김 대표가 나를 죽이고 하라 이렇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 룰을 둘러싼 개파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죠. 과연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요일에 안 전 대표가 조기 전대를 다시 요구할 때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탈당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안 전 대표의 측근들 중에 뭐 열의 8명은 탈당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틀 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퇴로를 차단하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조금씩 코너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해석의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혀 어떤 요동이 없이 조기 전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번 그 방안으로 이른바 문안박 이런 협력 체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이라도 어쨌든 그런 협력 체제가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은 그런 통합과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 전대냐 아니냐 답을 요구했는데 문 대표는 협력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상 조기 전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반영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까지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만약에 탈당을 결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 비주류 일부가 또 동반 탈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맞서서 또 천정배 의원이죠. 탈당 인사의 합류를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보도를 보면은 뭐 비주류가 당직 사퇴를 한다 뭐 그런 네. 보도도 있었는데요. 비주류 당직 사퇴가 이런 탈당까지 이어진다는 걸 시사하기보다는 문 대표에게 안 전 대표의 요구를 받으라는 압박용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좀 비주류 쪽 핵심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비주류 안에서도 탈당에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약 진짜로 당을 떠난다면 네. 안 전 대표는 자기가 만든 당을 이제 떠났다는 여론을 그 비난 여론을 감당을 해야 할 거고요. 어쨌든 새정치연합 밖에서 세력화를 시도해야 될 텐데 야권의 헤게모니를 쥔 쪽이 새정치연합 내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친노 내지는 친문 세력인 이상 이 구도를 깨트릴 만큼 위력적으로 세를 규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가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탈당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 카드밖에 안 남는데 네. 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분열하면 모두 실패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안 전 대표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탈당했을 때의 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표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 중진이라든지 또 중간지대에 있는 인사들도 부지런히 중재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극적인 화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